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만남이 됐네요. 이제 앞선 스터디들은 유튜브 링크로 라이브 했던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못 들으셨으면 참고해 보셔도 되고, 이전까지 했던 거는 그냥 컷 구성하고 구도 잡기, 그리고 노출 3요소 요 세 가지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스톱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스톱모션이 뭔지 안 다음에 그걸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스톱모션은 생각보다 쉬운 개념이고 이 개념들 자체만 뭐 숙지하고 이해하고 계시면은 TV에서 나오는 광고급의 스톱모션들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따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따라하기 가장 쉬운 촬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다른 촬영들은 대체로 시간이 되게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뭐 낮에 찍어야 되면은 뭐 길어봐야 6시간 촬영이고 뭐 저녁에 찍어야 되면은 그것도 길어봐야 6시간 촬영인데 이 스톱모션은 주변 환경을 통제해 놓은 상황이라면은 몇 시간이고 계속 촬영해도 크게 영상상에서 티가 나진 않고, 그리고 그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막 좀 공들여 가지고 찍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일단 스톱 모션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스톱 모션은 사진을 가지고 마치 사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결국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붙여 놓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네. 그런 식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그냥 쉽게 사진을 영상으로 인지하는 데는 최소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보여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요 두 가지를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껌을 사 먹고 껌 종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쭉 넘겨가지고 보는 그런 만화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방식을 저런 플릭북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주프라식 스코프는 맨 초창기에 동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장 촬영해서 이어 붙여서 영상처럼 본 게 이게 스톱모션의 시초이고 영상의 시초입니다. 이 각각의 한 장의 사진들을 1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레임 단위는 영상 내에서 보여지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이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장의 1초 안에 보이면 좀 더 부드럽게 보이는 거고, 조금 장수가 적은 숫자의 프레임이 1초 안에 보이면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스톱 모션이 결국에는 뭐 예술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들어가는 재료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들, 실제 움직임에선 하기 어려운 것들, 뭐 하늘에 매달려 있다든지 점점 날아오는 모습을 하나씩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스톱모션의 예시를 하나씩 보실 건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볼게요. 이거 나가나? 안 나가겠지? 요 스톱모션 같은 경우는 클레이, 그러니까 찰흙으로 만드는 스톱모션입니다. 요런 스톱모션은 따라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 각각의 프레임을 전부 다 찰흙으로 만져가지고 하니까 따라 하기는 어려운데 못할 건 없습니다. 해보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공이 되게 많이 들 뿐.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서 이제 자주 봤던 배민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민 광고도 결국에는 클레이 스톱 모션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걸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씩 다 만져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것도 하려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근데 공이 많이 들죠. 저거 하나 이제 1초를 찍는데 들어가는 장수가 많다 보니까 1초를 만드는데 대략 막 짧았을 땐 30분, 길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도 걸리는 것들이 이런 스톱 모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좀 많이 따라해 볼 법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실사를 촬영해서 결국에는 이 카메라 고정해 놓고 실사를 촬영해서 만드는 스톱 모션인데, 이 스톱 모션들이 어렵게는 보여도 이게 못 따라할 것들은 아니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근데 완벽하게 맞지 않긴 하지만 비슷한 모션으로 잘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실사를 저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CG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런 특수 효과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들이 될 텐데, 저런 것들을 만들 때 스톱 모션으로 하게 되면은 저런 천을 구하는 것들 아니면 하다못해 도화지 같은 걸로 그림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자체가 머리만 잘 쓴다면 좋은 래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을 표현할 때 보통 이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커피를 주제로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샐러드 가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샐러드를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제품들로 이런 신선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듭니다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쪽을 보실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겠는데 전 못 따라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림을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이 그림들이 움직이는 모션들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림에 재능만 있다면 저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요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식의 방식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내 걸 만들 때 참고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끝까지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비행기까지 나오죠. 이게 사실 저게 손으로 다 그린 그림이잖아요. 실제로 비행기를 쓰려면은 이제 비행기를 섭외하는 비용도 들고 다 이제 돈인데, 그림 잘 그리 그림 잘 그리는 팀을 섭외해서 이렇게 만든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다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구나. 네, 혼다다 보니까 제작비에 투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이키도 한번 볼게요. 예전에 나이키에서 편집자가 고생한 영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광고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전 세계의 스포츠 경기들을 섞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고, 요거는 이제 인도에서 약간 새로운 버전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도 스톱 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실 땐 이 화면 보시면 돼요. 그림을 미리 다 그려놓고 지나가는 그림들로 동작이 이어지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찍는 건 한순간인데 요거 그리는 게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방금까지가 상업적 활용이나 아니면은 응용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봤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스톱 모션입니다. 그래서 이 스톱 모션에는 세 가지 기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가 클레이. 아까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클레이, 아니면은 배민 광고에서도 썼던 그런 방식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컷아웃은 종이들을 활용해서 종이가 막 지나가거나 이 동작들을 이어지게 만드는 방식을 컷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픽셀레이션은 실제 사물이나 실사를 가지고 만드는 스톱모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거를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 써보실 생각을 해보시면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스톱모션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촬영보다 기획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스톱모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대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바뀌고 이러면은 뒤가 안 맞아져요. 그리고 초반에 뭔가 흔들려 버리거나 내가 포인트를 못 잡고 지나가 버리면 끝날 때쯤 되면은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션으로 이 영상들을 이을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으셨다면 어차피 내가 찍을 거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메모를 해 두시면 그 메모를 참고하시면서 촬영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포인트는 카메라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뭐 배경이 움직여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 물체들이 내가 찍는 그 피사체에 영향을 줘버리면 중간중간에 계속 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촬영을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노출이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되고 화이트 밸런스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다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출이 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해가 지고 뜨고 그리고 불이 켜지고 꺼지고 이건데 가급적이면 가장 통제된 환경, 집이 대기실하면은 커튼 닫아버리고 형광등만 켜놓고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따로 조명이 있으시면 그 조명을 켜놓고 해놓으신다든지 하시면 되는데, 또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것들이 형광등을 켜놓으면 내 그림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 그림자를 보통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찍고 넘기다 보면은 그림자가 하나씩 튀어나오고 그게 1초 안에 몇 번 반복돼 버리면 영상이 되게 어지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 노출 3요소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표일 건데 조리개가 풀릴수록 포커싱이 나가고 조리개가 조여질수록 포커스가 다 맞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풀릴수록 아웃포커싱이 되고 열릴수록, 이 풀린다의 개념은 수치가 낮아지면은 가장 많이 열려 있는 단계이고 수치가 커지면은 가장 많이 닫혀 있는 단계입니다. 이걸로 배경이 흐려지냐 맑아지냐 아니면 피사체에 좀 더 집중을 해주냐 마냐 이거를 결정하실 수 있는데, 스톱모션을 찍을 때 조리개를 조여놓고 잘못 찍게 되면은 초점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게 사진들을 이었을 때 두근두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초점도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은 수치가 커지는,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빨라지는 거고, 뒤에 있는 분모가 작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은 움직이는 물체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속도가 느려지면은 움직이는 물체가 이렇게 잔상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감도가 낮아질수록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진 만큼 입자가 고와지고, 감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밝아지는데 입자가 거칠어집니다. 이 거칠어진다, 고와진다는 노이즈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 차이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의 차이로 영상의 느낌을 줄 수 있고, 내가 좀 선명한 화질을 원한다 라고 하셨을 때는 감도를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감도를 높여가지고 다른 수치들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요것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정면하고 측면, 후광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제품의 라인을 살리고 싶고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후광이나 측광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품의 윤곽선에 따라서 밝게 되다 보면은 이 제품들이 뭐 라인이 잘 빠진 것들을 찍을 때,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 병 같은 걸 찍을 때 라인을 많이 살립니다. 근데 이 살릴 때 보통은 후광을 쳐주거나 아니면 측광을 쳐줘서 이 윤곽선을 잘 살려주고 정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출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물을 정면으로 찍게 되면은 얼굴에 음영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평면의 얼굴들을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고 사람이 좀 넙대대해 보입니다. 이제 측광으로 하게 되면 얼굴 내에 있는 이 음영들이 짙다 보니까 얼굴에 굴곡이 생기고 얼굴이 얇아 보이거나 좀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강조하거나 제품의 뭐 유형이나 모양을 보여줄 때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에서 보면 콜라캔이나 이런 것들이 후광으로 들어오면서 제품이 나중에 보이는 그런 형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톱모션 찍을 때 조명이나 이 배경 세팅을 해놓은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보셨을 때 주변이 어두운 걸 보실 거예요. 저희가 보통 찍을 때는 주변을 암막 커튼으로 다 쳐놓고 조명만 켜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둡고 가능한 한 최대한 통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문제점들을 볼 건데 조명 설정이나 다른 이제 촬영들을 잘못했을 때 예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찍는 사람의 그림자도 나오고 카메라가 고정이 안 돼 있어서 흔들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물체는 정지해 있지만 카메라 자체도 흔들리고 조명도 왔다 갔다 하게 뒤에서 깜빡깜빡 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요거를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댁에서 하실 땐 특히 이거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하다 보면은 가족들이 와가지고 오 신기하다 하면서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 보러 온 사람의 그림자도 들어가고 뭐 동물을 키우시면 그 동물이 와가지고 그림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그림자를 볼 수 있고 촬영하는 물체에 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물체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 반사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반사되는 걸 보면은 찍는 사람들이 반사가 돼서 찍힌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반사가 안 되는 물체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것까지 다 신경 써버리면은 나중에는 돔으로 쌓여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찍어야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저희가 찍을 때 보시면 이 옆에 지금 흰색 벽 쳐놓고 여기도 흰색 벽을 쳐놓고 이쪽도 흰색 벽 있고 여기도 흰색 벽을 쳐놓은 이유가 그쪽에서 제품에 반사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반사가 되는 재질들은 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리든지 아니면은 나는 최대한 가만히 있든지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스톱모션을 자연광으로 찍게 되면 실제로는 찍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들이 보는 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게 다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는
한 15분 정도, 1시간 정도에 15도를 움직인다라고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이면 스톱모션 10초 내지 20초를 만드는 데는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 걸렸다 해버리면은 해는 한 30도 정도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자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한 2시간 뒤에는 한 이쯤 와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광 내에서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 자연광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림자가 안 생기는 공간을 찾으셔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계속 그림자가 움직여요. 네, 그림자 통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찍어 볼 건데, 제가 먼저 한번 여기다 놓고 찍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분씩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테이블 세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맨 처음에 사진 모드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보통 카메라들이 영상 모드로 되어 있는데, 사진 모드로 만들게 되면 저렇게 3대4 비율로 바뀔 거예요. 3대4로 해놓는 게 웬만한 카메라들에서 뽑는 최고 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서 자체가 보통 3대4로 돼 있다 보니까, 3대2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비율을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 비율로 찍게 되면 센서를 다 해서 찍는 건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크롭을 해도 영상으로 찍는 것보다 해상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진 모드에서는 최대 화질을 뽑을 수 있는 3대2 비율을 활용하시는 걸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토로 놔져 있는데요. 초점이 오토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다 빠진 상태에서는 아마 초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뭔가를 하나 넣으면은 이때 여기로 초점이 잡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여기다 뭔가를 놨다 그러면은 AF가 자동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중간에 초점이 앞으로 맞을 수도 있고 중간에 또 뒤로 맞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느낌이 없게끔 만들려면 초점을 수동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좀 수동으로 잡아 주시고, 저는 지금 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 고양이를 기점으로 초점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사진 모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먼저 첫 방을 날립니다. 배경에 초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정을 해 놓고 첫 방을 하나 날려 놓는데, 카드가 없구나. 일단 날릴게요. 첫 방을 하나 날려 놓고 그 다음에 이 고양이가 다 나오면 안 됩니다. 다 나오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렵고, 여기 끝단에 걸리게끔 해서 한 장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짝 더 나와서 한 장 찍고, 살짝 더 나와서 한 장 찍고, 살짝 더 나와서 한 장 찍고, 이렇게 점점 찍으면서 가면 됩니다. 좀 귀엽게 보이고 싶다 하면은 움직임을 살짝 좌우로 틀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좌우로 틀면서 점점점 들어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그냥 노가다라서 진짜 시간 많이 소비되고, 요거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2인 1조가 가장 좋습니다. 한 명은 계속 이것만 만지고 한 명은 계속 카메라 셔터만 눌러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카메라에 리모컨을 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리모컨 다셔서 계속 움직이고 잡고 움직이고 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 보통 스톱모션이 사람이 영상으로 인식하는 게 1초에 8장 정도를 붙여 놓으면은 영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좀 끊기긴 한데 영상 정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1초 안에 8장 정도로 하면 최소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에 8장 찍고 내가 10초를 만들겠다 하면 80장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20초를 만들겠다 하면 160장. 이렇게 컷을 찍어 가지고 붙여 놓게 되면 스톱모션이 완성되게 됩니다. 카메라로 하시는 분들은 사진들을 다 일괄적으로 보정을 해 가지고 붙여 놓기 때문에 더 좋은 화질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고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실제로 만들었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처음이니까 초당 8장을 도전을 해볼 거고, 5초는 너무 짧은데 한 10초 정도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총 80장을 찍으면 10초가 완성이 됩니다. 10초 정도 커버될 것 같아요. 저희 기준으로 지금 1초에 8장을 찍는 거고, 실제 저 스톱모션 영상들은 1초에 30장까지도 찍기도 하고 그것보다 좀 못되게 찍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처음이니까 1초에 8장으로 10초. 나중에 타임랩스도 할 건데 타임랩스는 여기서 못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타임랩스를 찍으려면 창가에다 해야 되는데, 창가에다가 모두가 카메라 놓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조금 밖에서 볼 때 네, 밖으로 나가서 간단한 이론 같은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타임랩스 한번 찍고 다 같이 그거 편집해 보는 것까지 해볼게요. 조명 켜드릴 건데 조명이 밝기가 좀 세서 직접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눈 건강이나 이런 게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조명 켤게요. 보지 마세요. 조명 이제 다 켰는데요. 저랑 저 친구랑 해가지고 둘이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먼저 해보겠다 싶으시면은 뭐 해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먼저 해보겠다 하신 분 계실까요? 혹시 나는 먼저 그냥 해보겠다. 아니면은 제가 각각마다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끝에 여기서부터 갈게요. 아이폰 고정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노출 고정하는 방법? 일단 여기 내가 놓을 위치 있잖아요. 네. 위치에다 놓고 저 위주로만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요거 보통은 이렇게만 하잖아요. 이거 그냥 꼭 더 길게 누르면 노출이랑 AF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막 가려도 안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찍으셔야 되고, 중요한 건 요거 하실 때마다 요거 이렇게 건드리시면은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흔들리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조금씩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목표는 80장이니까 80장을 할 걸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면은 됩니다. 배경 조성하는 게 뭐 어려워 보여도 그냥 사실 막말로 비포 종이만 가지고도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이를 어떻게 깔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탑으로 보실 때는 뭐 그냥 종이 깔아 놓되 이거 안 흔들리게 테이프로 붙여주시고, 아니면 색깔을 넣고 싶다 하시면 문구점에 가보면 도화지도 큰 거 있거든요. 색깔 도화지. 그런 것들 사셔가지고 하나씩 하면은 저 종이는 좀 두꺼워서 장당 한 2천 얼마? 이 정도 했었는데, 도화지 사시면은 500원인가 800원인가에 한 장 사실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 그냥 몇 개 사가지고 쓰다가 좀 찢어지면 그냥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색깔도 다양하고 좀 표현하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조명도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집 안에서도 형광등이 있으면 그 형광등을 조명이다 생각하고 배치해가지고 하면 되고, 있는 장소에서 가장 강한 광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것도 세팅하는 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세팅해가지고 하시면은 이런 스톱 모션 하실 수 있고, 편집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제 어플로 하는 거 알려드렸었는데, 나중에 PC용으로 하는 방법하고 어플로 하는 방법하고 따로 또 이야기 해볼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바로는 아닐 것 같고 한 주, 2주? 1주, 2주 정도 뒤에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때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 찍어본 거 지우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신 다음에 그때 지원을 해주시면 그거를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임랩스는 스톱모션이랑 많이 안 달라요. 그냥 스톱모션은 내가 움직였으면 타임랩스는 남이 움직이는 거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구름이나 자연 같은 게 움직이는. 저작권은 조금 빡세니까 잘 알아보셔야 되고, 노래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폰트도 그렇고 일러스트도 그렇고 전부 다 저작권이 있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 방송 영상도 마찬가지고 로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나이키 비슷하게 그리면 걸어버리잖아요. 네. 애플도 사과 비슷한 거 있으면 다 걸어버리고, 그게 그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몇몇은 좀 반려되긴 하는데 몇몇은 또 인정돼 버리면은 저작권 관련 소송이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 화각별 그 차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왜곡률이나 이런 것도 차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게 있고, 아까 그 뭐 얼굴 길어 보이게 나온 그 문제들도 화각 왜곡률 때문에 그래요. 광각에서는 다 왜곡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렌즈가 다 왜곡이 있어요. 근데 그 왜곡에 따라서 내가 주고 싶은 효과를 또 다르게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 안에서 하기에는 조금 좁아요. 망원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내부에서 하고 외부로 나가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여기까지고, 이제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 가질게요.